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보무타려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너무나도 확실하여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전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의심하면 안 되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괴물 스트라이커로 불리는 엘링 홀란드가 돌아왔습니다. 부상과 부진으로 씨름했던 엘링 홀란드는 마침내 리그 복귀포를 터뜨렸습니다. 에버턴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다시 득점왕 경쟁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에버턴을 2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하는 홈팀 맨시티의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는 엘링 홀란드가 책임졌습니다. 득점 없이 끝난 전반전 이후 돌입한 후반전에 맨시티는 카일 워커와 케빈 더 브라위너를 투입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역시 해결사는 홀란드였습니다. 후반 26분 코너킥 상황 세컨볼을 밀어넣어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 더 브라위너의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다음 침착히 골망을 흔들어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맨시티는 혼란 멀티골에 힘입어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상으로 씨름했던 홀란드는 최근 득점 가뭄에 시달렸지만 시원한 멀티골로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홀란드에게 8.7점을 부여해 수훈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5경기 만에 터뜨린 득점이었습니다. 부상 이전에도 홀란은 예상 외로 오랜 침묵에 빠졌는데 정점은 14라운드 토트넘 후스퍼전이었습니다. 당시 홀란드는 경기 종료 이후 사이먼 후퍼 주심에게 분노했습니다. 석연찮은 판정에 따른 항의였는데 평소에 해막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과격한 제스처로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고 경기장을 떠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홀란은 밈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는데 SNS에는 극노한 혼란이 돌아다녔습니다. 침묵과 부상에 씨름했던 홀란드였지만 마침내 복귀포를 가동했습니다. 득점왕 경쟁도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골을 추가한 홀란드는 모하메드 살라를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포를 가동한 홀란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홀란드는 경기에서 활약하며 괴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또한 괴물이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활약을 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 나섰던 대부분 선수들은 휴식을 취한 가운데 손흥민은 교체로 출장하며 대체 불가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를 치른 토트넘 호스퍼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에스턴 빌라를 밀어내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모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고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과 8강 호주전은 연장까지 치르는 등 600분 이상을 뛰며 혹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결정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내지는 않은 만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을 부여하리라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벤치에 앉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아시안컵 4강을 소화했던 다른 주전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휴식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일찌감치 일주일 휴가를 줬다고 공언했고 황희찬과 황인범은 경기 전 공개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레버쿠젠과 경기에 선발로 나섰으나 경고 누적 징계로 4강전에 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이른 시간 교체로 경기에 출장했는데 후반 16분 파페 마타르사르의 동점골 이후 티모 베르너와 교체돼 경기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날 베르너가 좋은 돌파를 몇 차례 보여줬으나 마무리 패스나 슈팅에서 아쉬움을 드러낸 만큼 손흥민을 통해 공격에 방점을 찍겠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이었습니다. 브라이턴도 손흥민을 의식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오른쪽 수비를 강화했는데 손흥민이 그 시점까지 경기장 안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그 존재만으로 상대 전술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손흥민은 마치 브라이턴이 두려워한 이유를 증명하듯 마법 같은 극장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왼쪽으로 쇄도해 히샤를리송이 건넨 공을 그대로 낮은 크로스로 반대편에 공급했고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브레넌 존슨이 이를 골문 안으로 강하게 차넣으며 극적인 역전골을 완성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벤치에서 출격을 기다렸고 실제로 경기장에 나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극적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 나선 대부분의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경기 명단에 든 이유를 완벽히 증명하며 토트넘을 다시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시안컵의 눈물을 딛고 41일 만에 토트넘의 해결사로 돌아온 손흥민은 이날 주장 완장을 넘겨받고 교체 투입을 준비하자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들썩였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에 엄청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공식전을 소화한 건 아시안컵 합류 전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달 1일 본머스전 이후 41일 만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본머스를 상대로 리그 12호 골을 넣었는데 이날 6호 도움을 올리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지 4일 만에 토트넘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아시안컵 기간 조별리그 3경기와 노가웃 스테이지 3경기 등 6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뛴 그는 매 경기 상대로부터 가장 강한 견제를 받으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요르단전에서 한국 축구가 저조한 경기력으로 무너진 터라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홈구장으로 복귀한 그는 팬을 향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강인의 절친이자 라이벌인 쿠보 다케우사가 펩 과르디올라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올해 여름 쿠보를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토도 피차에스는 맨체스터 시티가 쿠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다음 여름에 선수단 보강을 예상하고 있고 이미 2024-2025 시즌을 앞두고 작업에 착수했다며 쿠보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맨시티의 면밀한 관찰 대상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맨시티는 영입을 원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할 용의가 있고 현재 쿠보의 바이아웃은 6천만 유로, 한국 돈 862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레알이 쿠보에 대해 3천만 유로, 한국 돈 431억 원의 바이백 조항을 넣은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보는 2011년 가와사키 프론탈레 유스팀에서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같이 입단한 이강인과 라이벌이자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에서 성장하던 그는 돌연 악재를 맞았습니다. 2015년 국제축구연맹이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 클럽 이적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바르셀로나 유소년 선수들에게 팀 훈련 및 연습 경기 출전 금지와 더불어 클럽 시설 및 거주 불허 조치라는 징계를 내렸고 쿠보는 그해 봄에 도쿄 FC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J리그에서 다시 성장을 시작한 쿠보는 2017년 당시 15세 5개월 1일의 나이로 J리그 역대 최연소 데뷔전을 치렀고 15세 10개월 11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리그 데뷔골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쿠보는 2018년 여름 요코하마 F마리노스 임대를 잠깐 거친 뒤 2019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FA 이적하며 다시 유럽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19세에 다시 B클럽으로 이적한 쿠보는 중소 클럽으로 임대를 다녔지만 레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2년 여름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쿠보는 소시에다드에서 재능을 만개시켰습니다. 2022-2023 시즌 라리가 35경기에 나선 그는 9골 7도움을 기록했고 유로파리그에도 7경기에 나서 2도움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23-2024 시즌도 쿠보는 반시즌을 치른 현재 리그 18경기 6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쿠보는 현재 소시에다드에서 우측 윙어로 나서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 그리고 결정력까지 갖추며 팀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적시장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번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쿠보는 새로 갱신한 선수들 몸값에서 6천만 유로, 860억 원을 기록해 AFC 소속 국가 선수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쿠보는 소시에다드와 계약하면서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달았는데 현재 몸값과 같은 수치입니다. 2027년 여름까지 5년 계약을 맺은 그는 이번 시즌도 다르지 않은 활약을 이어가며 커리어 하이 시즌이 예상됩니다. 맨시티가 쿠보를 원하는 건 중원과 우측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바르셀로나 DNA 역시 갖췄다는 점에서 펩의 축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쿠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베르나르도 실바는 최근 여러 차례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여름까지 재계약한 그는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841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29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 점에서 그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맨시티가 홀란드와 함께 뛸 선수로 쿠보를 영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맨시티가 쿠보를 영입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짠돌이 레비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번 아시안컵만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월등히 좋았기에 그를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 데려온다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고 우승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의 괴물이라지만 손흥민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괴물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교체돼서 들어올 때 선수들 동기부여시키기 위해 환호를 유도하는 모습부터 토트넘 복귀하자마자 교체 출전으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는 모습까지 그저 최고의 선수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니까 토트넘 선수들도 모두 확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계속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을 카메라로 원샷 잡는 거 보니 한 달 없는 동안 프리미어리그도 그를 많이 그리워했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도 클린스만이 감독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 합류하지 말고 리그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스만은 손흥민에게만 의지한 채 전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선수를 클린스만이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웃음만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